안녕하십니까. 더 특별한 전북 톡톡톡의 암윤호입니다. 양성평등의 시대라고 합니다만 임신과 출산, 돌봄 등 그리고 사회적 구조들로 인한 불평등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성가족부 확대 개편과 여성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공약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죠. 전북의 양성평등 그리고 여성, 우리 전정희 원장님을 모시고 전북의 여성 정책과 또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사람들은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를 기억을 네.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름이 전북 여성가족재단으로 바뀌었어요. 네, 예. 저희가 이제 1968년에 여성회관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2005년에 재단법인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로 바뀌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23년에 전북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소가 있는데요. 그 연구소를 저희 교육문화센터하고 통합을 해서 전북 여성가족재단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예. 어떠세요? 의원님 이제 여성으로서 또 어떻게 보면 여성 사회에서는 그래도 이제 정치학 박사를 갖고 계신 또 엘리트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이제 이 여성가족재단의 또 원장으로서 여성 제가 관련해서 오프닝에 아직도 불평등이 네. 있고 뭐 양성평등 이런 단어를 제가 사용했는데 현 추세는 어떻다고 보세요? 이제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출범할 때부터 구조적인 성차별은 없다. 그래서 이제 그게 지난 정부의 전체적인 기조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공약도 나왔고 또 여성가족부 장관 공석이 거의 1년 가까이 지내왔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이 성평등이라든가 여성정책이라는 것이 굉장히 하향화됐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가 성평등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에 우리나라가 15년 만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지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성가족부를 뭐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정상화되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의 중점으로 무엇을 두고 있을까 보니까 역시 우리가 임신, 출산, 육아, 돌봄 이 여성에게서는 빠질 수 없고 물론 지금은 이제 남성에게도 함께 네. 가고 있습니다만 경력 단절 여성 이 부분은 어떻게든 정말 좀 해결을 해야 되겠구나.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분들을 위한 다시 일자리 제공은 굉장히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 재단이 이제 2009년에 전북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수탁을 했고 2010년에 그 전북 여성 광역 새로 일하기 센터를 수탁을 해서 이제 여성 그 일자리 연계 그리고 직업교육 훈련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2024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의하면은 15세부터 59세 사이에 그 기혼 여성들 중에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한 2만 5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4%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여성들을 저희 재단에서 구직 상담을 해주고 또 직업교육 훈련을 시키고 취업 연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고용된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하는 그 원스톱 시스템으로 저희가 그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것은 그 AI 소프트웨어, 그 미래 인재 양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디지털 홍보 마케터라든가 디지털 그 홍보 창업 과정, 예. 네 이런 일들을 저희가 해서 올해도 지금 13개 과정을 이미 마쳤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전하는데 전북의 여성 공무원 숫자가 비율이 50%를 넘었었어요. 네. 남성에 비해서 일단 숫자로는 적지 않고 사무관급의 한 34%. 상당히 많이 이 직장 문화에서는 여성의 비중도 이제 어느 정도는 양성 평등이 좀 돼 있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확실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발전된 거 맞죠? 지금 뭐 도는 50%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이 시군에 가면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여성들이 시험에 강해요. 그래서 시험 봐서 들어가는 직장은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출생률이 제일 높은 곳이 지금 세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면은 그 아이를 낳을 의향은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그 좀처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는 이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출생률 말씀하셔서 세종이 가장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주 다음으로 전북이 가장 출생률이 낮아요. 네. 이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클 것 같아서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개 이제 저출산하면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고령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전북이 고령화 지수가 뭐 전국에서 수위를 달리는 맞습니다. 그런 지역이고 또 최근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은 청년들이 매년 전북에서 한 8천 명 정도가 네. 그 여기에 유출이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출률이 가장 높아요. 네. 네.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어떻게 출생률이 높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나간 청년들을 이제 되돌아오게 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일자리죠. 물론 이제 정주 여건도 물론 필요하고 또 청년들은 문화와 여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젊은 부부들의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교육 여건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감안해서 그 전북을 떠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민선 8기 들어와서 전북에서도 새만금의 대기업을 뭐 여러 유치하고 또 이제 공무원들에게 그 기업 담당제를 해서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의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그런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잘 살피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아직은 조금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이 다 기업 유치에 사활을 그렇죠. 걸고 있기 때문에 뭐 경쟁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전북에서는 특히 이제 그 기업들이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원하는 여건들을 좀 마련해 주는 게 필요하겠고 제 생각에는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기업이 안 떠나도록 하는 것. 네. 너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과 아울러서 우리 전북의 성평등 지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 이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네, 전북의 성평등 지수는 그동안에 계속 이제 하위권을 아이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2022년에도 하위권이었고요. 이게 전국의 17개 그 시도의 그 성평등 이거를 4등분으로 해가지고 네네. 발표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저희가 이제 하위권, 그래서 이제 거의 맨 마지막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2023년에는 중상위권으로 조금 올라왔어요. 그리고 일생활 균형 지수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16위였다가 그것도 2024년에 8위로 깜짝 올라서서 아마 이제 그 저희 재단이 또 새로 출범이 되고 또 여성 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인 결과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여성의 복지라든가 또 뭐 성별 임금 격차라든가 또 상용직 근로자 수라든가 또 여가와 안전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전북이 여전히 조금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서 무슨 여성 친화 기업, 여성 친화 도시 이렇게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노력들의 결실로 물론 이제 조금 더 성적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조금 더 인식 개선 노력을 여성가족재단과 더불어서 해야 되겠고 아울러서 여성의 어떤 그 직업 구조라고 할까 구조적인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그 성평등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는 이 도정 전체에 이런 그 말하자면 성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실, 국, 과에서 행하는 정책에 그런 성인지 감수성이 얼마만큼 녹아져 있는가.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성별 영향 평가라든가 성인지 예산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적용해 가야 되는 게 필요하지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을 잘 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델 케이스로 우리가 많이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예. 이제 그런 전체적인 그 각 부서들의 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하는 담당자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즉부터 성평등 정책관 제도를 좀 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좀 하자고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왔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들에게 좋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전북 여성 친화 기업들이 이제 속속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고요? 전북에는 몇 곳이나 돼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 여성 친화 일촌 기업들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기업들하고 협약을 이제 맺는데요. 그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그쪽에다 이제 추천을 했을 때 취업을 시켰거나 이제 취업을 시키기로 예정돼 있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여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취업자의 그 고용 유지를 뭐 이렇게 보장을 한다거나 이런 기업들과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현판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사업장 입구에다가 이제 그 현판을 부착을 시키는데요. 지금 전북에는 9개 새로 일하기 센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매년 한 500개소 정도의 기업을 저희가 이제 일촌 친화 기업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북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전북 여성사를 발굴하고 지금 또 체육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들었어요. 네, 예,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역사 그러면 히스토리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가 남성 중심의 역사였다라는 문제의식을 저희가 가지고 이제 그 역사의 면면이 분명히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의 그 기록이 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럴 때 이제 헛소리를 좀 발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서 그 역사에서 이제 감춰졌던 여성의 이야기, 또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고.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하고 있는 것은 여성 농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왔던 그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한번 기록해 가는 것이고요. 이제 저희가 앞으로는 이제 그 동학농민혁명 그 과정에도 분명히 여성들의 이야기가 있을 텐데 그렇죠.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마 그동안에 이제 감춰졌던 여성들의 그 삶의 어떤 그 윤곽이 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행히 그 작년에 도의회에서 전북 여성사 그 연구를 위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이 일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그렇고요. 저희 마을 공동체도 그렇고요. 보면 각 집집마다 우리 어머님들의 활약이 네. 보이지 않게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을이 존재했고 집안이 존재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시대야말로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또 어떤 권력이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 어찌 보면 그 대상이 여성 분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성가족재단이 이제 출범을 한 지는 이제 2년째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출범과 함께 더불어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으로서는 어떠한 이 가족재단의 비전이나 가족재단의 변화가 어떻게 좀 가기를 바라시는지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좀 만들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좀 만들자라는 것입니다. 대개 이제 남성과 여성 이야기를 할 때는 한쪽을 조금 도와주면 다른 한쪽이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제로섬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은 그게 이제 윈윈 게임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누구 한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곧 다른 쪽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 남성 육아휴직을 얘기할 때
그러면 뭐 남성들이 직장도 쉬어야 되고 그러면 오히려 자기 개발에 조금 속도가 늦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전체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한 가정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회를 저희가 이제 지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이 이제 그 2023년에 그렇게 통합을 했고 올해는 이제 전북특별자치도 가족센터를 저희가 또 수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정까지도 저희가 이제 좀 보살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의 화두가 일생활 균형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든지 엄마든지 그 일생활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균형이 담보되지 않으면은 아이를 키워나갈 수가 없고 가정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생활 균형 지원 사업을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균형 지원 센터를 저희가 또 유치를 해서 일하는 엄마 아빠들이 이 사회에서 제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력을 저희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주 배경 여성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네. 또 그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외국인 계절 노동자 이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의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분야는 단순히 한 분야, 두 분야 이런 분야가 아닐 것 같아요. 곳곳에서 빠짐없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이제는 촘촘한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만 되고 관심 있게 함께 가야만 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아마 계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네. 예. 지금 이제 어떤 정부에서 이제 젠더 갈라치기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30 여성과 2030 남성들을 이제 갈라서 서로 간에 굉장히 상대가 해악적인 존재인 것처럼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아주 나쁜 어떤 기류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협력해야 되는 존재거든요. 가정 생활을 할 때도 남성 혼자만 있는 것보다 여성과 남성이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그리고 여성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양성의 균형에 의해서 발전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남성들의 입장에서도 그 여성을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말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반자적인 그런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시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식을 가지고 균형 있게 균형감 있는 그런 정책을 시행할 때 아마 이 남성과 여성의 그런 인식 자체가 좀 예.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을 또 지내셨잖아요. 여성 가족부 확대 개편, 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여성 노동자의 차별 해소하겠다는 강한 또 의지, 공약들. 이 정부가 여성가족부가 좀 이렇게 이번에만큼은 좀 더 확실한 개편과 더불어서 목소리를 좀 냈으면 좋겠다. 다시는 여성가족부 해체, 뭐 축소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에서 한 말씀 해주시면. 사실 그 여성가족부가 지금 너무 규모가 작고 그렇죠. 예산도 너무 작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일성이 여성가족부를 뭐 폐지하겠다, 없애겠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일들인데 사실 그 아까 우리 도정에 그 성평등 정책관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각 실국과에 두루두루 조정하고 통합하고 뭐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성가족부가 전체 정부 하에서 그런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굉장히 힘 있는 그 여성가족부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유럽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또 이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 이런 나라들을 보면 다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 발전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컨대 2005년에 그 OECD에서 얘기하기를 대한민국이 국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평등, 여성의 지위가 향상돼야 된다는 얘기를 이미 20년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네.
14개 시장군수 도지사 포함해서 15명의 자치단체장이 여성인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여성 의원은 물론 이제 기초광역에서 조금씩 활약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활약, 여성의 또 비중 이런 부분들을 늘 항상 뭐 양당이 여성의 어떤 경선 과정에서의 인센티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이 정치권에서도 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사실 그 여성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정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당이 이제 그런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역사가 좀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한때는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이제 이 여성 정책이 전반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과거처럼 그 뭐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이런 그 요청 같은 것이 조금 목소리가 맞습니다. 낮아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기초의회 같은 경우에 비례대표제가 만들어지고 또 여성 의무공천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여성 의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광역의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점차 이제 그런 그 지방의회에서는 여성 참여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단체장 측면에서는 여전히 뭐 어둡습니다. 지금 이 호남 같은 경우에는 여성 기초단체장이 한 명도 그동안은 배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아이러니컬하냐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 강남이라든가 또 영남이라든가 이런데 그 자기들이 우세한 지역의 여성들을 전략 공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단체장을 배출을 맞습니다. 했어요. 근데 이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아서 내년 선거에서는 조금 그래야 되지 않나 그런 기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여성의정 전국 정치학교도 열기도 하셨잖아요. 네, 네. 좀 그 많이들 참여하시고 좀 성과가 있으셨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내년에 출마하고자 하는 여성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을 이제 저희가 그 모집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각 광역 단위별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국회의장 산하의 한국여성의정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전 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여기 전북 지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단에서 그 정치학교를 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그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무슨 스피치 강좌도 하고 또 디베이트 하는 기법을 저희가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지방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들이 와서 또 강의를 하기도 하고 또 간담회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 여성의정이 서포트를 하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우리가 부를 수 없는 빅샷들을 저희가 이제 그 초청을 해가지고 강의를 듣기도 하고 또 전북에서는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역사문화 답사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의 어떤 그 문화와 역사를 보는 시야를 좀 넓혀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이제 기본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서 하는데 기본 과정은 지역에서 하고 심화 과정은 그 전국에서 기본 과정을 이수한 여성들이 국회에 모여가지고 1박 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과 심화를 다 이수를 하면 이제 대학원을 가게 되는 경우에 여성의정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고 또 대학에서 3분의 1을 지원하고 본인 부담 3분의 1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혜택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원장님은 어쨌든 국회 입성을 한번 해보셨잖아요. 후배 여성들에게 얼마든지 기회는 열려 있는데 한번 도전해 보시라라고 제안을 하신다면 네. 우리가 그 사회에 대해서 많은 불만들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그 사회를 바꿔가는 가장 중요하고 힘이 있는 것이 정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들 중에서도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에 참여해 보는 게 좋겠다. 그리고 과거보다는 훨씬 더 입문하기가 수월해졌어요. 특히 이제 젊은 여성들인 경우에 이번에도 이제 그 탄핵 그 데모 할 때도 2030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그렇죠. 했잖아요. 네, 이제 그런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여성들이니까 이제 그 눈을 조금 정치 쪽으로 돌려서 참여한다면 정말 이 사회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바꿔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소중한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뭐 남성, 여성 할 것 없이 이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가야 되는 사회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면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역할을 할 것인가 함께 좀 관심 가져야 되겠습니다. 임기 중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여성가족재단에서 좀 하고 싶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기 중에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꼭 원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아까 여성사 발굴과 관련해서 여성사 전시관을 하나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북에 그동안에 이제 역사 속에 이렇게 면면이 흘러왔던 그 여성들의 그런 이야기를 전시관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각 초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관람도 오게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는 이런 여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다른 지역에는 재단 내에 이런 게 설치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전북은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정말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의 위대함에 대해서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인데 너무나도 남성 중심의 사회, 권력의 사회에서 소외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이 시점에 2025년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재조명되고 또 그런 기념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은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임기 중에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평등 지수와 일 생활 균형이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전국에서 7번째로. 단순히 어떤 여성이라는 데 포커스를 두진 마시고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여성, 남성이 더불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전북 여성가족재단이 그동안에 경력단절 여성, 또 여성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고 또 여성 기업들과 친화 기업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속에서 더욱더 밝은 내일이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